자, 우리 이 데이터에서 우리 사이즈와 에이지까지 이제 값을 좀 지정하고 그렇게 우리 4장 시작해 보기로, 챕터 4 시작해 보기로 해요. 제가 그 교재에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파일로 이름은 좀 바꿔봤고요. 자,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인데 학급수는 총 1, 2, 3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준값 다시 한번 설명 써보면 학급수가 10개 미만. 그래서 추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이제 제거가 가능하고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을 하기로 하고요. 네. 두 번째 기준. 두 번째는 10개에서 19개래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은 20개 이상, 학급수가 20개 이상인 그러한 경우라고 하고요. 확인을 누르면 됐습니다. 두 번째 age를 볼까? 네 번째 변수네요. age라는 변수는 총 1, 2, 3, 4로 되어 있고요. 학부모 연령대예요. 그래서 1은 이 학부모 연령대가 34세 이하고요. 2는 35세에서 39세. 그리고 3은 40세에서 44세. 마지막 4는 4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어난 월은 사실은 명목적도이긴 하지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는 숫자가 그대로 쓰니까 얘는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SA라는 학업 만족도도 K1부터 M5까지 5점 척도로 해서 얘까지 척도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중간중간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한 거 저장해도 좋고요. 그리고 출력하면은 이렇게 없애게 그렇게 가도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부터 가볼까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분석이라는 메뉴를 가게 될 텐데 분석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굉장히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데이터를 몇 가지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데이터 메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는 바로 케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선택과 또 파일 분할 이런 메뉴들을 주로 쓰게 될 텐데 케이스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분석하고자 할 때 우리가 데이터에서 케이스 선택이라는 메뉴를 씁니다. 데이터 메뉴는 이제 케이스 선택을 집어넣어 보면 이러한 메뉴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메뉴에서 지금 보면은 주로 사용하는 메뉴가 케이스 선택과 파일 분할이라고 했는데 이제 케이스 선택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지금은 모든 케이스지만 우리는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케이스에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더 다른 분석에서는 가능한데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케이스를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것부터 보기로 해요. 그래서 조건을 눌러야겠죠.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을 누르면서 다양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을 한번 눌러보죠. 조건을 눌러보면 이렇게 전자계산기 같은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이 메뉴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제 조건을 걸면 됩니다. 조건을 지정할 변수를 선택해서 이제 옮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유형, 스쿨이라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변수 설명을 안 써놓으면 이 앞에 이런 한국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변수 스쿨을 이제 그 중에서 공립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스쿨이라는 변수 보면 네. 여기 스쿨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변수가 1번일 때가 공립이었대요. 그래서 스쿨이 1이라는 조건을 선택하고 싶다. 그렇다면 스쿨을 옆으로 옮깁니다. 스쿨이라는 변수가 옮겨졌죠. 그리고 여기에 equal 1. 물론 직접 손으로 쳐도 됩니다. 키보드로 그렇게 쳐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을 눌러보죠. 자, 그러면 뭐 달라진 게 뭐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확인까지 눌러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나 이렇게 작업했어. 뭐 필터를 걸었어. 라는 뜻입니다. 필터를 걸었고요. 요 창은 저장하지 말죠. 그리고 나서 뭐가 달라졌지? 자, 지금 변수 보기 화면이었으니까 그렇고요. 자, 데이터 보기 화면을 딱 보면 이렇게 왜 없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밑에 붙어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쭉 스쿨이 1이 아닌, 스쿨이 1인 것들만 살아남았고 스쿨이 1이 아닌 이런 것들은 쭉 지금 X 표시가 쫙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이 데이터는 분석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저 스쿨 2와 3인 경우는 사선으로 모두 지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세요라고 하면 바로 지금 데이터의 케이스 선택을 선택한 건데요. 내가 까먹고 지금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다음 문제까지 이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해제해야 됩니다. 조건을 선택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케이스를 다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모든 케이스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모든 케이스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필터 오프가 됐죠. 그래서 이 결과화면은 잠시 가라 그러고 데이터 보기에서도 사선으로 지워지지 않은 모든 데이터가 사선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수 보기에서는 잠시 필터 뭐 이런 애가 나왔는데 스쿨이 1일 때만 내가 뭐 했던 그런 변수가 잠깐 나왔어요. 여기서 데이터에서도 그 변수가 좀 생겼어요. 필터를 걸으면 이런 변수가 생기거든요. 자동적으로. 내가 케이스 선택을 하면 근데 뭐 필요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우면 돼요. 한쪽에서만 지워지면 데이터에서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지우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 나중에 이 변수는 뭐였지? 필터 뭐지? 막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에서 케이스 선택은 다양하게 우리가 케이스 선택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케이스 선택한 것만 보여드렸고요. 우리 실제로 뭐 문제도 풀고 그러면서 케이스 선택은 여러 가지 다르게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계산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케이스는 선택하면 되고요. 자, 이제 데이터 메뉴에서 또 많이 쓰는 것은 파일 분할이라는 메뉴입니다. 파일 분할 메뉴는 결과 분석이 각 변수가 설정한 값에 따라서 구분되기를 원할 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파일이 하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100명까지 있는데 아이디가 100개까지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분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준 조건에 의해서 집단별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할 때 우리가 파일 분할 메뉴를 적용합니다. 자, 파일 분할 한번 눌러볼까요? 자, 파일을 너가 어떻게 분할하고 싶은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변수들이 쭉 왼쪽에 뜨고 이 중에서 네가 분할하고자 하는 집단 변수가 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디폴트로 모든 케이스를 분석하고 집단을 만들지 말라. 바로 전체 케이스를 분석하라는 뜻인데 아니고 집단을 비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무슨 변수를, 집단을 구별하는 변수를 뭘로 하고 싶은데? 라는 건데 방금 우리 스쿨 했으니까 계속 스쿨로 밀고 나가보죠. 자, 스쿨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 스쿨을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러면 분할 집단하는 변수, 학교 유형별로, 학교 유형이 뭐 이렇게 3개였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립, 사립, 영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파일 분할을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파일 분할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지금 교재에서 보여지듯이 파일 분할을 선택해 놓으면 확인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일이 분할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는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뭐 기술 통계 이런 거 해볼까요?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 것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냥 놔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책에서는 회귀 분석, 나중에 회귀 분석했던 그 파일 분할 메뉴를 보여주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출력 결과에서 보면 이렇게 기술 통계 메뉴로
공립, 사립, 영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술통계 메뉴 아무거나 지금 분석으로 눌러봤는데 파일 분할은 결과가 데이터에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출력하면 결과가 하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학교 유형 스쿨이라는 변수를 파일 분할하라고 지정을 했죠. 그러면 이와 같이 스쿨이 공립일 때, 사립일 때, 영재일 때 각각 결과가 분할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 화면을 조금 전까지는 막 다 지우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와 같이 분석을 하면 그 분석해서 결과 화면은 이제 이 화면을 보고 갖다가 옮겨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일 분할 메뉴를 지정하면 결과가 분리돼서 나오는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또 문제 풀 때 또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저장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파일이 분할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어떤 분석을 할 때 파일이 계속 분할된 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 분할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끝났으면 데이터에서 파일 분할에 지금은 집단들끼리 비교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모든 케이스 분석 우리가 케이스 선택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파일 분할하는 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집단을 만들지 않음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출력 결과에서는 나오고요. 다시 데이터셋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달라지나? 방금 했던 거, 뭐 기술통계, 뭐 이런 거 그냥 해보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보셨죠? 전체 10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거죠. 파일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일 분할을 하는 문제가 지나가면 원래 파일 분할 전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1장의 파트 1에 우리 마지막 이제 기초 연습하는 데이터 변환하는 거 같이 보도록 해요. 데이터 변환에서는 지금 주어지는 이 변수들, 지금 아이디 빼고 15개 변수가 쭈루룩 주어졌는데 이 변수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막 결합해서 변수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많아요.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데이터 변환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첫 번째는 변수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데이터에서는 주로 케이스 선택과 파일 분할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변환이라는 메뉴에서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변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지금 주어진 변수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계산 메뉴를 선택을 해 볼게요.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 케이스 선택할 때 그 메뉴랑 비슷하죠? 바로 이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거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변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새롭게 생성시킬 변수를 하면 되는데요. 기존 변수들을 계산해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변수의 변수명을 우선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상 변수라고 깜빡깜빡하고 있죠. 얘가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수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명은 오리지널 변수명은 영어로 만들 때가 많아요. 변수명을 뭐로 하세요? 라고 보통 문제에서는 줍니다. 자, 지금은 KOR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고 싶대요. SPSS는 대문자나 소문자는 두 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하든 소문자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KOR이나 소문자 KOR이나 SPSS에서는 똑같은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는 구별 안 된다는 거. KOR이라는 변수를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다가 나는 KOR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싶어 라는 뜻이고요. KOR은 국어 성적과 관련된 변수로 생성하고 싶어서 기존에 우리가 국어 성적 K1부터 K5까지를 국어 성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걔를 다 더한 것으로 설정하고 싶다. K1부터 K5를 다 더한 것.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옮겨도 되고요. 혹은 직접 쳐도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직접 손으로 쳐도 돼요. 뭐 K1 이렇게 K2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클릭해서 K3는 여기 가운데 더하기가 어디 갔죠? 네. 더하기도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변수를 이렇게 옮겨서 제가 자꾸 더하기를 빼먹네요. 더하기는 직접 키보드에서 입력해도 좋고 그다음에 선택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K1부터 K5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KUR이라는 변수는 1, 2, 3, 4, 5 뭐 중간에 띄어쓰기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내가 계산했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KUR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보기 화면에서 데이터에서도 KUR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디폴트로 보면은 보통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를 바꾸고 싶으면 변수 보기 화면에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하나, 둘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기를 클릭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KUR이라는 변수도 뭐 설명이 필요하니까 얘는 뭐 국어 성적 이렇게 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설명을 잠깐 뭐 국어 성적 이렇게 써 놓을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메뉴 바로 변수 코딩 변하는 변수 계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거 말고 변수의 코딩을 변경한다라는 메뉴도 많이 쓰는데요. 변수의 코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수에서 봤던 바로 이런 값들. 예를 들어서 학교 유형이라는 것은 지금 1, 2, 3이라는 코드가 붙어 있어요. 1은 공립, 2는 사립, 3은 영재. 이게 바로 변수의 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코딩을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자, 변환에서 코딩 변경은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 있어요. 둘 다 쓰는 메뉴인데요. 이제 코딩 변경 메뉴에서 보면은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변수를 네가 코딩을 변경하고 싶냐라고 나와요. 지금 계속 밀어붙여요. 학교 유형으로. 자, 학교 유형을 일로 옮겨봅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유형의 코딩을 변경하고 싶을 때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이라는 것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값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유형은 1, 2, 3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은 새로운 값 1로 추가 이렇게 되면 1은 1로 변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2도 1로 변경한다 추가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뜻이고요. 또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변수로 코딩하는 경우와 또 다른 변수로 코딩하는 경우가 이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변수로 한번 코딩을 변경해 보죠. 변환해서 이제 다른 변수로 코딩을 변경해 볼게요. 자, 다른 변수로 눌러보면 기존에 사실 같은 변수 코딩보다는 더 자주 사용합니다. 왜? 기존에 이제 뭐 스쿨이라는 변수는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변수를 다른 것으로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른 변수로 코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코딩을 하고 싶냐? 학원 만족도로 가볼까요? SA라는 변수 이렇게 해보면 SA를 뭐로 하고 싶은데? 라고 물음표가 붙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변수를 나는 뭐로 바꾸고 싶냐면 출력 변수, 바로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변수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TSA 이렇게 변하고 싶고요. 설명은 여기서 나오는 변수의 설명, 한글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학원 만족도로 바꿀래 라고 하면 SA를 TSA로 네가 바꾸고 싶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우리 조금 전에 같은 변수로 코딩해서와 똑같은 창이 나와요. 똑같죠?
출력 변수를 지정했어요. TSA가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자, 지금 기존의 우리가 SA 변수는 학업 만족도인데, 학업 만족도라는 변수, 자, SA 변수는 1점에서 5점까지 갖는 그러한 변수였는데, 그 값을 우리가 새롭게 TSA는 1, 2, 3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에서 5점 척도인데 그 값을 이제 3단계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값을 해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1은 1로, 그러니까 불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이렇게 하면 1은 1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도 이제 만족도가 이제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도 다시 1로 추가. 그래서 1과 2가 같은 변수로 코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는 1과 2가 부정이고 3이 보통이고 4와 5가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5점이 아니라 3개로 불만인 사람, 보통인 사람, 만족인 사람으로 나눈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응답한 사람은 기준값을 2로 가볼까요? 그리고 4와 5는 3으로 그렇게 코딩을 바꿉니다. 5도 3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었던 것은 기존의 1, 2, 3, 4, 5가 1과 2와 3, 3개의 코딩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을 눌러보죠.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눌러야 돼요. 자, 그럼 자기가 열심히 작업했다고 출력 결과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저장 안 하고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TSA, 다른 변수로 코딩한다. 그럼 다른 변수 TSA가 만들어진 셈이죠. 설명은 직접 입력했던 새로운 학업 만족도가 됐고요. 자, 값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의 SA라는 학업 만족도는 척도 변수이기 때문에 1, 2, 3, 4, 5로 측정됐기 때문에 굳이 값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TSA는 사실 3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얘는 명목 척도이고 값을 지정해 주는 게 좋아요. 1은 만족도가 낮음, 2는 보통인 사람들, 그 다음에 3, 기존에 4, 5 점수로 했던 사람들은 높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소수점 주체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줄여도 되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TSA는 1, 2, 3으로 이렇게 코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다른 변수로 코딩을 한다라고 할 때 방금은 값을 지정했잖아요. 값을 SA라는 1, 2, 3, 4, 5로 되어 있는 것을 TSA로 바꾸면서 값 하나하나를 지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범위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범위 메뉴를 이용해서 상한값과 하한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변환해서 다른 변수 코딩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변수를 뭐 아무거나 코딩을 해볼게요. 태어난 월을 가지고 해볼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재설정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뭐 당연히 화살표로 원래대로 바뀌어도 되고요. 태어난 월을 가지고 출력 변수는 아무거나 MON 이렇게 써볼게요. 설명은 태어난 월을 뭐 계절로 만든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이제 그 월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변수로 코딩을 해보면 지금 이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클릭해보면 우리가 1에서 6까지는 기준값을 1로 해서 추가를 하면 1 through 6 이렇게 나오죠. 1에서 6까지는 1로. 그 다음에 7에서 뭐 12까지는 2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하면 되냐면 어느 값에서 어느 값도 아니고 뭐 최저값에서 다음 값까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최저값에서 다음 값까지는 최저값이 1이고 6까지 해서 걔를 추가. 이렇게 하면 최소값에서 6까지는 1로 코딩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다음 값에서 최고값까지의 범위를 클릭하면 다음 값 7부터 최고값 뭐 12겠죠. 그래서 그것은 기준값 2로 추가해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하고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변수가 생성됐는지 보죠. 그러면 여기 MON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제가 막 만든 변수예요. 그래서 계절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1과 2만 데이터가 보면 1과 2만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서도 이제 그러한 변수를 코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특정하게 어떤 연속형 데이터 굉장히 하나하나 지금 찍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많이 데이터 코딩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환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다른 변수를 코딩 변경 메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지금처럼 뭐 값을 몇 개 이산적인 값이라서 지정할 수 있거나 뭐 범위가 크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뭐 그 데이터 자체가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클릭하기가 어려운 그럴 때 보통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존 변수에 결집값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값에서도 결집값으로 처리해 주는데요. 보통 이제 시스템에 결집값이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시스템 결집값을 기존에서도 시스템 결집값으로 처리해 줘라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해 주면 이렇게 기존의 결집값이 새로운 값에서도 결집값으로 처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 결집값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지게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는 결집값이 있다라고. 그래서 결집값이 있는 변수를 만약에 코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시스템의 결집값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값에서도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한번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하기 전에 분석을 여러 가지가 하게 될 텐데 분석을 하기 전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변수를 뭐 코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변수를 계산해서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작업을 끝내놔야 변수의 전체적으로 데이터 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끝내놔야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면 뭐 지우면 변수 보기에서도 지워지고 데이터에서도 지워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통계 분석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통계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초 통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분석이 필요할 때 우리 SPSS를 만나야 할 때 그럴 때 또 다시 SPSS를 만날 거고요. 우리 이제 조금 쉬고 두 번째 파트 통계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